이번에 발표할 종목은 경동 나비엔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인데 조금 매출이 2017년도부터 계속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요약부터 말씀드리면요. 주요 제품은 이제 보일러, 온수기, 온수 매트, 통합 환기 시스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판매 국가는 이제 미국 45%, 한국 42%, 중국 6%, 러시아 5%, 기타 이제 영국과 멕시코가 있는데 5%. 네, 멕시코는 거의 매출이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매출이 없고 영국도 되게 미비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아이디어로는 지금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19년 무역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9년 말까지 무역전쟁이 있었고요. 코로나가 2019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20년 3월 팬데믹 나왔고 대홍수까지 이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매출은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반토막이 났는데 원래 토탈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메이가이치 사업이라고 자세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석탄을 안 쓰고 가스를 이제 쓰겠다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2017년에 시작을 했는데 앞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금 잠깐 중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21년도엔 다시 시작될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러면 중국 매출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이제 작년에 국내 매출을 뛰어넘었어요. 여기 45% 차지하고 42% 차지하니까 온수기 보일러 시장 지금 1위를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영업이익이 계속 늘고 있는데 환율 차이에 의해서 지금 순이익이 적자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루블화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좀 저점에 갔다가 약간 반등하는 추세인데 21년에 그게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20년 4월 이후로 새로 설치하는 보일러에 대해서는 콘덴싱 보일러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예 정책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작년부터 해왔는데 빗두람이랑 나비엔이랑 둘 다 약간 이제 조금씩 국내에 포화된다라고 느꼈나봐요. 그래서 이제 통합 환기 시스템을 요즘에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원래는 통합 환기 시스템이니까 배관 깔고 환기 배관 깔고 해야 돼가지고 건설사랑 B2B 형태로 했는데 B2C로 지금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B2C에 대한 홍보 방송도 라이브 방송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좋아 보여서 특히 뭐 다른 데는 다 그냥 그대로만 가지고 중국이랑 러시아만 조금 돌아와주면 21년 매출 증가는 그냥 다운 당상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좋아 보였고요. 근데 아무래도 리스크가 요즘에 좀 미중 무역 갈등이 조금 되고 있어서 이게 좀 악화되면 그 가스 공급이 이제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중국의 메이가이치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리스크하고요. 그리고 러시아 루블라도 저희가 사실 환율을 뭐 지금 올라가는 추세긴 한데 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또 정책적인 이슈가 있어서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조금 리스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북미는 이제 작년에 좀 한파가 있었어서 올해 1분기까지도 그 한파 영향 때문에 매출이 북미에서 잘 나올 거라고는 하는데 그게 또 일시적인 매출 상승일 수가 있어서 그걸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자세히 먼저 보시면 이제 주 상품은 이제 먼저 보일러가 있고 이제 콘덴싱 보일러 있고 뭐 기름 보일러, 뭐 일반 보일러 이렇게 전기 보일러 있는데 콘덴싱 지금 아무래도 콘덴싱을 이제 정책적으로 밀고 있으니까 가장 잘 나가고 있고요. 뭐 역사를 보시면 6, 70년대는 연탄, 80년대 기름, 80년대 후반부터는 다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이제 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만 기름이나 전기 보일러 쓰고 있고요. 국내에는 귀뚜라미가 지금 매출이 더 좋습니다. 작년 매출 보시면 9,352억으로 나비엔보다 조금 앞서는 모습을 보고 있고 이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귀뚜라미는 자기가 1위라 그러고 경동 나비엔은 자기가 또 1위라 그러고 서로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투톱은 확실한 것 같아요. 콘덴싱이 뭐냐 보시면은 그냥 뚜껑을 닫고 기존 보일러는 이제 뚜껑을 열고 물을 끓이는 거라고 비유한다면 콘덴싱은 뚜껑을 닫고 물을 끓이는 겁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이제 열을 가열을 하니까 그만큼 열 효율도 좋아지고 그리고 앞에 수증기가 여기 맺히면서 그 수증기가 액화되면서 나오는 발열 그 열 액화열 그거 발사하는 그 열로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열 효율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열 효율이 좋아지니까 그만큼 가스도 덜 들어갈 거고 그래서 친환경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뭐 줄어들고 질소 산화물도 줄어들고 약간 친환경적인 부분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스비도 절감되고요. 그리고 요즘 뭐 보일러가 너무 좋아져서 저희 보일러는 그냥 틀어놓으면은
그냥 강하게 그냥 그 적정 온도까지 내가 설정한 온도까지 쭉 올라갔다가 그 온도가 도달이 되면 툭 꺼지는 그런 식인데 그 나비엔 보일러는 난방 세기도 조절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저는 되게 갖고 싶은 그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 이제 와이파이 뭐 인터넷으로 보일러 기능 끌 수 있는 IoT 기능까지는 요즘 거의 필수 기능이라 탑재가 되어 있고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수기인데 온수기는 이제 북미에서 좀 잘 나가는 제품이고 각종 신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샤워하다가 이제 갑자기 찬물이 안 나오게끔 하는 뭐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그 뭐 나갈 때 온도랑 들어올 때 온도 둘 다 체크해서 계속 일정하게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뭐 그렇게 하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어서 온수기도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온수기랑 뭐 보일러는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최근에 이제 온수 매트도 조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총 지금 온수 매트가 뭐 4개 라인업이 있고 각각 5개, 6개, 2개 해서 제품군이 꽤 많이 있고요. 더 케어로 갈수록 고가의 제품이고 제가 다나와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그 경동 나비엔이 이제 2등이더라고요. 여기 1월이라는 그 온수 매트 제조 회사는 좀 저가형입니다. 저희 경동 나비엔 동사 제품은 가장 고가의 제품이긴 한데 34만원 할 때 얘는 3분의 1 가격. 그리고 뭐 여기 심플이나 뉴심플 보면은 뭐 20만원대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싸서 좀 퍼센테이지가 1등에 좀 밀리는 게 아닐까. 그리고 온수매트 업체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중소기업부터 해서 경동 나비엔까지 해가지고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기타도 조금 많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흩어진 기업들이. 여기 부분도 그래도 조금 뭐 캐시카우까지는 아니지만 또 이런 부분에도 진출을 하고 있다. 제품군이 이렇게 있고 이제 더 케어로 갈수록 좋은 제품이고 요새는 막 와이파이 이런 것도 다 블루투스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도 뭐 저가형 온수 매트를 쓰고 있는데 온수 매트가 고가일수록 되게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수 매트 사실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집은 거의 막 물 콱콱 소리가 나거든요. 물이 넘어갈 때마다. 근데 나비엔 제품들은 되게 조용하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정 환기 시스템. 요게 이제 조금 최근에 밀고 있는 건데 국내에서 이제 보일러 시장이 점점 포화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봤더니 환기 시스템. 왜 환기 시스템이냐? 그러니까 기존에 환기를 시키려면 창문을 열어야 하는데 창문을 열면 그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 환기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창문을 열지 않고 자동으로 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온도도 안 떨어지고 거기 안에 미세먼지 필터도 탑재를 해서 미세먼지도 걸러주고 그래서 열 효율도 살리고 미세먼지도 걸려주고 좋다. 이런 컨셉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게 이렇게 이제 환기 시스템을 하려면 뭔가 이게 천장으로 지나가는 이제 배기관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원래는 해결 방법이 없어서 그냥 신규 건축되는 아니면 신규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건설사랑 컨택해서 B2B 제품 B2B 형식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2006년 이후 허가된 이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기존의 환기 장치를 이용해서 나비엔 환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 돼가지고 요걸 활용해서 지금 B2C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앞으로 좀 국내 매출에서는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제품으로는 이렇고 다음 이제 지역별 이슈로 가시면 확실히 이제 나비엔이 수출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별 이슈 분석이 좀 필요했는데요. 먼저 국내부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 4월부터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가 됐다. 그래서 뭐 지원금도 지금 주고 있고 원래는 서울특별시 한정이었는데 지금은 8개 특별시, 광역시, 69개 군시 해가지고 시군 지역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역들 전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거를 건드린 건 아니고 신규 설치를 할 때 이제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년부터 사업을 했지만 점점점 포화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신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이런 이제 환기 시스템 설치를 B2B에서 B2C까지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온수기가 75%, 보일러가 25% 이렇게 이런 비중으로 팔리고 있는데요. 지금 친환경 보일러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을 만큼 지금 매출도 되게 많이 늘고 있고요. 미국에서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냥 잘 나가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그 메이가이츠 사업이라고 석탄 보일러를 이제 가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이에요. 석탄을 쓰지 않겠다. 환경을 생각해서 고로 쓰지 않겠다는 거고 2017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2017년에 중국의 매출이 경동나비엔 중국 매출이 제일 높아요. 777억 정도고 현재는 450억 정도로 해서 약간 반토막 정도 난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뭐 18년부터 상황이 계속 안 좋았고 21년은 뭐 별다른 이슈 없이 코로나 좀 안정화가 백신도 나오고 하니까 21년부터는 조금 기대해 볼만 하다. 중국 매출이 좀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주담 통화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중국 매출 어떨 것 같냐, 메이가이츠 사업이 어떨 것 같냐라고 이제 주담 통화하신 분이 있는데 당연히 YOY로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20년 3월 1분기니까 그때는 코로나 제일 심할 때였고 그래서 기저효과로 당연히 YOY 상승할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 4분기 매출은 되게 좋았어가지고 QOQ로는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러시아 보시면 러시아에서 경동나비엔이 진짜 브랜드로 유명하더라고요. 이렇게 러시아 사람 인터뷰한 방송인데 경동나비엔 진짜 많이 쓰고 있고 여기 뉴스도 보시면 경동나비엔은 러시아 보일러 시장 1위 기업이다. 1위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근데 러시아에서 이렇게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환손실 때문에 계속 순이익은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2018년 아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 환율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2018년은 순이익 적자, 2020년도 적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 저희처럼 그 2000 뭐 초반에 1월에 년 초반에 그 환율을 고정하고 있는 환해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네, 환 노출 형식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환 변동에 그냥 그대로 노출됩니다. 얘네들이. 보시면 루브라 환율 보시면은 2017년에 계속 2017년부터 뭐 18년까지 계속 하락했고 19년에 잠깐 반등했고 20년도부터도 계속 하락했어요. 그래서 18년도에 하락했으니까 마이너스, 2019년 올라가서 플러스, 내려가서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2021년에는 조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의외였는데 아직까지 매출은 되게 적은데 영국이 지금 보일러 시장 규모가 한국 시장보다 1.5배 가량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보일러 콘덴싱 제품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영국이 보일러 수입 규모로 그러니까 자국 뭐 브랜드가 없어가지고 수입을 세계 2위 규모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경동나비엔한테는 이제 기대가 되는 시장이다. 그런데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 하면서 인증을 새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은 아직 유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증받았던 마크 가지고 그게 CE 마크였던 것 같은데 명칭이 좀 기억이 안 나네요. CE 마크였던 것 같은데 그 인증을 받았으면 올해까지는 팔 수 있어요. 근데 새롭게 UKCA라는 마크를 받아야 22년부터 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주담통화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확인은 주담통화 제가 못했어요. 확인은 못했고 근데 이게 나비엔뿐만 아니라 여기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 대행국장 이분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나비엔뿐만 아니라 뭐 선박, 자동차, 전기, 전자, 철강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정책적으로도 지금 신경을 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무난하게 인증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보고서 보시면 이제 경동나비엔은 종속 회사가 이제 본사 경동나비엔 있을 거고 경동 에버런이라는 이제 국내 기업인데 보일러 안에 들어가는 이제 열 교환기를 만드는 기업이고 경동 TS는 그 서비스 해주는 고쳐주고 AS 해주고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두 개는 국내 기업이고 나비엔 그 인코퍼레이티드 해가지고 뭐 북미에 법인이 있습니다. 아예. 그리고 베이징, 해베이 여기에 이제 중국 법인 2개가 있고요. 네, 러시아에도 법인 있고 영국에도 법인 있고 멕시코에도 법인이 있습니다. 네, 현재 멕시코에서는 매출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그러니까 21년, 20년, 19년부터 계속 지금 전체 매출은 계속 증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7년도부터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역별 매출 비중은 이제 작년에 역전을 해서 북미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국내, 그다음에 국내고 이제 뭐 중국, 러시아 순입니다. 그래서 매출 추이도 보시면 국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도
그러니까 원래 2017년에 가장 좋았다가 반토막 나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단계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이제 보일러가 72%, 나머지 요거는 제가 좀 나머지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온수기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나머지가 28%. 미국에서는 보일러가 25%, 온수기가 71%, 그다음에 뭐 배관이라든지 그러니까 기타 액세서리류들 요게 한 4% 정도 되고요. 북미에서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북미도 늘어나고 있고, 러시아 마찬가지로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러시아는 보일러가 90%, 기타도 온수기로 예상되는데 10% 이렇게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지역별 매출 추이를 다시 한번 보시면 특이사항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게 아까 러시아 매출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순이익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적자, 흑자, 적자.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차이 때문에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중국 법인이 상하이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상하이도 있었고 뭐 티엔진 뭐 이런 쪽에도 있었는데 중국에서 지금 계속 매출이 좀 안 좋고 재정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요 두 지역 청산하고 뭐 해베이라는 지역에 다시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다시 마음 잡고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니까 중국에서 또 나비행에서도 중국 시장에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는 지금 환율 때문에 계속 적자가 순이익 적자가 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뭐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조금 이번에 21년에 좀 코로나도 회복되고 하면서 중국에서 좀 많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기별 매출 추이는 이게 사실 주가를 보면은 뭐 1분기에 경동 나비엔이 상승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매출은 확실히 4분기에 가장 매출이 많더라고요.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겨울에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 나온 리포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도 뭐 제가 요약한 내용이랑 다른 내용들은 다 비슷하고요. 중국이랑 뭐 유럽에서 그러니까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러시아랑 중국에서 좀 짜그라져가지고 이게 이제 기저효과로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중국에서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제 1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 예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분은 또 추가로 북미에서 한파가 있었기에 그 한파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21년 초반까지도 영향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북미도 실적이 괜찮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서프라이즈 예상한다라고 의견을 냈고, 이 부분은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경동 나비엔 말고 글로벌 보일러 회사로 에이오 스미스랑 린나이 이렇게 있는데 매출은 3분의 1 수준인데 시총은 뭐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비엔이 너무 저평가다. 성장률도 좋고 지금 뭐 미국 시장, 러시아 시장 뭐 전체 보일러 시장은 아니지만 친환경 보일러 시장에서 1위 하고 있고 러시아 마찬가지로 지금 러시아는 아예 보일러 시장 1위 하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너무 저평가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오늘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잡았는데 근데 이분은 진짜 경동 나비엔만 팠어요. 옛날부터. 경동 나비엔은 계속 한 분밖에 없거든요. 리포트가. 근데 이분은 옛날부터 10만 원이었어요. 옛날부터 10만 원이었어가지고 약간 적당히 들으면 될 것 같다. 이분의 목표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지금 가격이 뭐 5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10만 원이나 된다고 하면서 오늘 수급이 좀 몰린 게 아닌가 예상합니다. 그래서 주담 통화를 진짜 하고 싶었는데 자 3일 내내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에요. 확실히 좀 기업이 매출이 잘 나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1조 클럽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나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아 담당자가 지금 또 실적 시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통화를 그래서 못했습니다. 요건 좀 추가로 통화를 하게 되면은 빨리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는요. 저는 이게 오늘 올라온 EPS 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고 그냥 기존에 네이버 컨센에 나온 EPS가 적당할 것 같다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적당할 것 같다는 입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지금 기대 수익률이 58,000원 오늘 가격 기준으로 해서 24%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조금 아쉽고 제가 PR 15로 산정한 이유는
이 노란 색깔의 PR 15인데요. 보일러 경동 나비엔이 잘 나갔을 때 2017년도나 18년 직전 요때 보시면 PR 10 15 그 이상 20 지금 18인데 막 20까지도 지금 거의 볼 수 있는 주가를 지금 형성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요 15 라인 PR 15배 라인은 충분히 줄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경계에 와 있는데 지금 시점 기준으로 요 경계는 5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56,000원 이하의 가격이 다시 온다면 매수 해볼 만하다. 56,000원 밑으로 오면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로 잡으면 이제 71,000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박용인님 분석하신 분 PR은 18 잡았거든요. 근데 저는 18도 사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지 18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로 잡았을 땐 86,000원. 네, 이상 발표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랑 러시아 1위인데 매출이 5%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미미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중국도 6%인데 중국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중국은 확실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왜냐면은 아예 그냥 반토막이 난 거라서. 그것 때문에. 그거 아예 정책적으로 지금 밀고 있고, 러시아는 너 말도 맞는데 보면 만약에 그냥 매출이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순이익만 돌아와도 지금 마이너스 142억 원인데 이 순이익만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더라도 일단 플러스 142억 원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환율만 올라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환기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아까 그 원리를 잘 못 들었었는데. 환기 시스템. 저게 그냥 보일러를 틀면 어떻게 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환기 시스템 보일러 그게 아니라 우리 주방에 있는 그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 주방에 그 고기 구울 때 우리 사용하는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집에 천장에 구멍을 몇 개 뚫어놓고 흡기를 만드는 거야. 그냥 흡기를. 집에 흡기를 만들고. 저 보일러로 하는 게 아니다. 보일러로 하는 게 아니라 환기가 따로 있어. 아예 기계가. 그럼 아까 그 매출표에 온수매트랑 환기 시스템 매출도 있었나? 아니요. 그거 아직까지 그게 사업 보고서에는 그 분야별로 나타나 있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돼 있어. 지금 국내 환기 시스템은 지금 국내밖에 없거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저는 콘덴싱이 물무 설치라고 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줄 알았어. 네. 그래도 일반 가스 보일러보다는 가격은 비싸겠지만 그냥 열 효율이나 환경 측면에서는 좋은 거니까. 맞아. 그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친환경 섹터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 경동 나비엔이. 맞아. 그럴 수 있겠다. 그 마지막 질문인데 B2B, B2C 아까 거기 했던 항목 있잖아요. 저게 그 B2B라는 게 결국 그 아파트 지을 때나 큰 건물 지을 때 걔네한테 맞아. 수주를 받아서 그 건물은 전체 다 경동 나비엔을 집마다 넣어준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치. 예를 들어서 자이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환기 시스템 경동 나비엔 거를 들어간다. 아니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 집 분양 새로 받는 사람들한테 경동 나비엔 이거 환기 시스템 옵션 추가하면 얼마 추가되는데 넣을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건설사가 조사를 하고 이제 납품을 받는 거지. 나비엔한테. 그러면은 수주 크게 뜨면은 뜨겠네 다트. 근데 어디 거 수주 막 얼마씩 했다. 그거 근데 아직 이게 왜냐면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얼마 안 된 사업이어가지고 크게 뜨지 않았을 거야. 수주공시는 매출액의 10% 이상 나와야 뜨는 거라서 아. 그 정도 나올 수는 없을 거야.